그리고 중앙병원 원장 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강립, 김대동, 이수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5,328명이며 41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3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진단검사 총 13만 6,707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께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무총리가 대구 현지로 내려간 지 9일째 되는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자동차 이동형,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마스크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구에서 7번째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분들과 소방관, 군 장병 등의 사명감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체계 개편을 통해 경증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병원의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자는 약 2,300명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다하여 대구시 환자들의 자택 대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대구 소재의 중앙교육연수원이 개소한 이후 생활치료센터 3개소가 개소되어 약 600여 명이 생활하실 수 있는 센터가 확보되었고 3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38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대구 1생활지원센터 중앙교육연수원이 되겠습니다. 138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경북대병원의 의료관리화에 생활하고 계시며 어제 개소한 경북대구 2센터 농협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지원하에 235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영덕 소재의 삼성인력개발원 경북대구 1센터에는 210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실 계획이며 삼성의료원의 의료 지원 하에 생활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문경시 소재의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과 서울 성묘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북 칠곡 소재의 한티 피정의 집과 대구은행 연수원 등도 개소하여 경증 환자들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주 말까지 2,000명의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늘려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현장에서 100여 분의 의사분들이 환자 분류, 자택 대기 환자 전화 상담 등의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현장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병상도 계속 확충하여 대구시의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중등도 환자들을 위한 대구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 영주, 적십자병원도 추가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군대구병원의 병실 증설 공사를 마치고 환자들을 받게 됩니다. 국군대구병원은 100병상 규모의 병원이었으나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303병상 규모로 확장하였습니다. 국군대구병원은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등도 이상의 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될 것입니다. 군 의무사령부의 헌신과 아주대, 영남대병원의 기술자문, 중수본의 의료인력 지원 등 민관군이 협력하여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미 있는 사례이며 대구 지역 확진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대 병원들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립의료원의 전원 조정 상황실을 통해 시도 간 병상 조정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고위험군을 포함한 정신질환 확진자 102명이 감염되었던 곳으로 첫 사망 환자를 포함해서 7분의 환자가 사망하고 3월 2일 기준으로 95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라 중증 환자 33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33명, 대남병원에서 29명으로 나누어 격리 치료해 왔습니다.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하고 있었던 중증 환자 1명이 상태가 호전되어 에크모 치료를 중단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일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대남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 중인 62명에 대한 검사 결과 20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오늘부터 일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국립부곡병원으로 전원할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들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모두 전원 이송할 계획입니다. 현재 48개가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하루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 비하여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소독, 환기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시간당 6건, 하루 60건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대기자나 의료진의 교차 감염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운영 방식과 인력 구성, 공간 조건,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1, 2주가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